500에서 700mm가 네, 슬럼프의 허용 오차가 되겠죠. 네, 해안 콘크리트 보겠습니다. 해안 콘크리트는 네, 해안선으로부터 얼마? 네, 250m 이내에 육상 지역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네, 비례 염분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해풍에 의해서 염분, 바닷물이기 때문에 염분기가 있겠죠. 염분, 네, Cl-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염분기가 때문에 네, 쉬움으로 해안으로부터 네, 거리에 따라 구분하여 내구성, 즉 염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 되는 콘크리트가 해안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네, 뭐 중요한 해중, 해상 대기 중 물보라 지역, 간만대 지역 한번 이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인데 이 안에 어떠한 구조물이 있다고 볼게요. 교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교량 기초가 있겠고요. 그 위에 기둥이 올라오겠죠. 칼럼이. 그래서 해중은 늘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바닷물은 뭐죠? 조수 간만의 차가 있죠. 밀물대이고 이거는 썰물대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높낮이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죠. 이거를 물보라 또는 물보라까지 칠 수도 있겠죠. 물보라까지. 그래서 이거를 간만대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이거를 물보라 지역 또는 간만대 지역. 그리고 더 이상 썰물대보다도 더 이상 안 내려가는 부분을 네, 해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물 윗부분을 해상 대기중. 그래서 가장 물시멘트비가 낮은 부분이 네, 물보라 지역, 해상 대기중 이렇게 돼 있죠. 그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요 부분 자주 나옵니다. 물보라 지역, 간만대 지역.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최저 결합재량은 어떻게 되느냐. 결합재 말씀드렸죠. 시멘트, 플라이시, 고로슬레이브, 미분말 이런 것들 결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우리가 결합재라고 하는데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밀 콘크리트는 네, 수영장이라든지 저수조 이런 그래서 방수성을 높인 콘크리트인데 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요겁니다. 물시멘트비 얼마? 네, 50% 이하다. 이거 좀 암기를 해두시고요. 물시멘트비 50% 이하. 또 보시면은 네, 시공이음 보면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왜 가능하면은 일체화 타설을 해야 된다. 왜 중간중간에 시공이음을 둔다고 하면은 아무리 시공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네, 누수 또는 네, 누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굳이 이음부를 둔다고 하면 지수판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충분한 수면 양성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네, 수밀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예, 물시멘트비에 대한 기준하고 슬럼프 기준 이런 부분이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물 안에 수중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네, 타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를 네,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죠. 그래서 또 시공시 주의사항은 네, 이 부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유속 50mm/사이클 초당 이하에서 타설을 해야 된다. 또 타설 공법은 네, 트레미를 이용한 공법이 일반적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한 개 타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 또 콘크리트 펌프 해서 트레미가 가장 일반 트레미 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형태로 돼가지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죠. 네, 물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수중에. 그리고 여기 수중에 거푸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현장 타설 말뚝이라고 하면은 여기 물이 있겠죠. 이 안에 물이 있는 상태. 여기가 이제 지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프리팩트 콘크리트 보겠습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이제 정의 일정 입도 있고 굵은 골재를 일정한 범위 안에 자갈을 먼저 채워 놓습니다. 채워 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모르타르죠. 모르타르라고 하면 뭐죠? 물, 시멘트, 잔골재 이 정도를 혼합한 것을 몰타르라고 하죠. 모르타르를 적정 압력으로 주입해서 시공하는 콘크리트다. 이거를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예전에는 이거를 프리팩 콘크리트라고 했습니다. 프리팩 콘크리트. 그 개념 자체는 이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매스 콘크리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는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시멘트가 수화 반응을 하면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시멘트 수화 반응 기초적인 이론은 이렇습니다. 수산화칼슘이 주 성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럼 하게 되면은 CaOH2를 형성을 하고 여기다가 약 125 칼로리 시멘트 1g당 이러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죠. 이게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구조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나와 있죠. 뭐 일반적으로는 뭐 구조물 내부 최고 온도와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어요. 타설을 했는데 중앙부 온도하고 표면부 온도가 25도씨 이상이 예상되거나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방서에는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시방서에 나와 있는 말 부재 치수가 넓은 슬라브 이거 넓은 슬라브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두께가 얼마? 네, 80cm 이상. 또 하단이 구속된 예를 들어 이게 벽체라고 하겠습니다. 벽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폭이 네, 하단이 구속된 벽체일 경우 두께가 50cm 이상일 경우에 이거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한다. 왜? 내부에 있는 수화열이 밖으로 빨리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매스 콘크리트.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서 이 열을 어떻게 하면 제로적으로 열이 발생을 안 하는 시멘트를 사용한다든지 나와 있죠. 그래서 대책은 부재 치수를 최대한 작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보강철근을 시공한다든지 철근으로 이 열 응력을 대체를 하고 아니면은 중형열이나 우리가 나와 있었죠.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또는 중형열 시멘트 재료적인 대체 또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뭐 크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죠? 상대적으로 물의 사용량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물 결합제비는 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죠? 상대적으로 강도는 커지는 거죠. 물 시멘트 비하고 물 결합제 비하고 강도는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즉 물의 양이 작아지면 어떻죠? 바인더 양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간다 하면은 어떻죠? 이게 수치가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럼 상대적으로 강도는 커진다. 네, 플라이시나 또는 이제 물의 양을 급격하게 줄여주는 것 같다. 고성능 감수제 사용하고, 그러니까 감수제를 사용해야지 단위 시멘트량을 또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또는 재료 자체적으로 냉각을 시키는 것. 사전에 재료, 시멘트, 모래, 자갈을 사전에 냉각시킨 거를 우리가 프리쿨링.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는데 타설 전에 이렇게 냉각 파이프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파이프를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여기다가 냉수를 통수시켜주는 계속 그럼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 내부 수화열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는 방법이 이게 파이프 쿨링이다. 이제 경량골재 콘크리트는요. 네.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15MPa 이상, 24MPa 이하로서 기건 단위 질량이 1400에서 2000kg/세제곱미터에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당 콘크리트의 무게가 1.4에서 2톤이죠. 킬로그램을 톤으로 하게 되면 보통의 콘크리트는 약 2.3에서 2.4톤 정도 나옵니다. 1세제곱미터당. 근데 이거를 경량 골재를 사용해서 골재를 이제 밀도 값이죠. 밀도 값이 작은 골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경량 골재 콘크리트 1종, 2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네. 1.4에서 그냥 범위가 보통 2톤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경량 골재 콘크리트다. 네. 고강도 콘크리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40MPa 이상이 되는 콘크리트다. 그래서 좋은 점은 특징은 예, 단면 부재 축소 가능하고 경량화 가능하고 장습한 구조물 시공이 가능하죠. 그러나 단점은 또 취성 파괴라든지 그러니까 내화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40메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가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요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슬럼프도 있지만 플로라는 개념 있고 또 공기량이 어떻죠? 기준 공기량이 어떻게
3.5, 네, 플러스 마이너스 1.5%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쇼크리트 보겠습니다. 쇼크리트는 네,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굴착된 집안면에 뿜어 붙여지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로서 터널 집어 부재 중 가장 중요한 부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건식공법하고 뭐 습식공법이 있는데, 믹서,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디에, 예를 들어서 터널을 굴착을 합니다. 그럼 이 굴착면에를 집어를 일단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안반도 있고 뭐 흙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터널 이 부분을 폭약을 이용해서 파괴를 하고 나서 다 이제 버력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만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호스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타설을 해주는 게 쇼크리트라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쇼크리트. 그래서 조건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빨리 이 집안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조기 강도 발현입니다. 조기 강도 발현. 그리고 또 타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이게 고속의 압력을 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집니다. 막 이렇게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을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하면은 이 전체가 100이 다 붙지가 않는 거고, 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감소 대책이 나와 있죠. 가능한 벽면으로 직각으로 분사를 하고 호스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를 사용하고 최소 보면 요즘에 자갈이 13mm 또는 최근에는 10mm 최대 치수가요. 이러한 형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급결제라는 혼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급결제라는 혼화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뿜어 붙이기 성능 뭐 나와 있죠. 뭐 조기 강도 성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기 강도는 최소 21MPa 이상 나와야 되겠고요. 영구 지보제인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계속 아까 터널 같이 영구 지보제일 경우는 35MPa 이상,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팽창 콘크리트 보겠습니다. 팽창제를 콘크리트에 혼합해서 수축 보상이나 화학적 프리스트레스 등의 도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의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수분 양생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건조가 되겠죠. 그럼 건조를 하게 되면은 또 모든 많은 재료들이 건조를 시키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 그럼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수축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어떠한 응력을 또 작용을 해요. 수축 응력. 근데 이 수축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이 응력값 자체보다 커지게 되면 이게 또 균열로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요. 그래서 나와 있죠. 보통의 콘크리트는 이 수축을 하죠. 이 수축을 얼마만큼 저하시키는지 완화시키고 거의 없게 하는 게 이 팽창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보세요. 수축 보상용 콘크리트는 무수축, 아예 수축이 안 되는 경우 양생 과정에서는 오히려 팽창을 하죠. 그러다가 일정 시점에 건조되는 시점에서 보면은 수축이 거의 없는 경우를 우리가 무수축, 또 약간 보통 콘크리트하고 무수축 중간 있는 부분을 수축 저감형,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팽창제. 그래서 팽창 콘크리트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재료가 이제 팽창제가 되는 거죠. 팽창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수영장 또는 수리 구조물, 그리고 교량 슬래브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철골 구조물에 있어서의 기초, 또 이런 형태 주로 많이 사용돼요. 이런 부분까지는 수치까지는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중량. 이제 아까는 경량 콘크리트가 있었죠. 경량 콘크리트가 있어요. 이번에는 중량입니다. 중량. 이거는 또 골재가 어떻게 밀도값 자체를 큰 거를 사용하는 거죠. 중량 골재. 주로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 철광석, 중정석, 자철광. 이 철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중량 골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 방사선 차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중량 콘크리트가 되겠다.
뭐 용어 정도 해서 뭐 골재 종류, 뭐 어떠한 용도, 방사선 차폐할 목적이 사용하는 게 중량 콘크리트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섬유 보강 보겠습니다. 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내부에 섬유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종류가 뭐 강섬유라든지 강섬유는 또 아까 말한 또 쇼크리트에 또 반드시 많이 들어갑니다. 쇼크리트에 또 유리섬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섬유들을 넣는 게 우리가 섬유 보강 콘크리트인데 섬유 보강 콘크리트 특징 내구성 내동에서 증진 뭐 또 역학적 특징은 인장 강도하고 휨 강도 또는 피로 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균열이 발생한 후에도 균열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성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는 대표적인 게 압축, 인장, 휨 이렇게 가장 크게 압축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인장 강도는 약 10분의 1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 계산에서 인장을 계산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인장하고 휨 강도도 마찬가지로 압축 강도의 약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휨 강도도 6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성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게 또 섬유 보강 콘크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콘크리트 기본적인 물, 모래, 혼화제, 시멘트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이러한 섬유를 넣기 때문에 제조하면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있죠? 작업성, 워커빌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또 업을 시켜주는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려면 또 단위 수량을 높여줘야 되잖아. 그러한 부분을 또 서로 상쇄해주기 위해서 이제 고성능 감수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보시면 소유 단위 수량은 섬유 혼입률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A 감수제 또는 고성능 A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포장 콘크리트 우리가 도로,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인 설계 휨 강도는 4.5MPa 이상이고요. 우리가 또 포장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트럭을 이용한 덤프 트럭을 이용한 레미콘 트럭이 아니고 상당히 슬럼프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죠? 40mm 이하, 보통 25mm의 슬럼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럼프 값 자체가 거의 없다고 이런 형태 해서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많다. 트럭 운반할 경우는 운반 시간 얼마? 1시간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PHC 파일이라든지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이제 공장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장 제품에서는 주로 이제 양생 방법 자체를 촉진 양생, 고온, 고압을 이용한 양생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오토클레이브 양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양생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공장 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 강도 시험이고요. 또 오토클레이브 양생 및 특수한 촉진 양생을 하는 공장 제품은 14일 이전에 적절한 재령에서 압축 강도를 시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압축 강도 시험하는 그 날짜 자체를 14일 이하로 더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품질 자체가 공장에서 일정한 좋은 조건에서 배합하고 또 공장에서 타설을 하고 이런 고온 고압 양생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죠? 품질이 일정하고 또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장 제품의 특징입니다. 장점이.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또는 PS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이제 프리텐션 방법이 있고 포스트 텐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능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프리텐션은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하기 위한 PC 강선이 있습니다. PC 강선을 사전에 먼저 당겨주느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나중에 당겨주느냐에 따라서 프리냐, 포스트냐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 정도 되면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손실입니다. 도입시는 참고를 한번 보세요. 프리스트레스를 바로 도입하는 즉시 일어나는 게 콘크리트 탄산 변형, PS 강제나 시스 사이 마찰, 정착 장치 활동 이거를 도입 시 일어나는 손실.
이제 도입부는 콘크리트 크리프, 이제 건조 수축, PS 강제 릴렉세이션. 네, 일정한 강제 자체가 처음에는 100의 힘을 줬는데 강제 자체도 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90, 뭐 80으로 해가지고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PS 강제가 갖춰야 될 성질, 인장 강도가 크고 항복비가 크고 뭐 릴렉세이션이 적고 피로 강도가 높으면 뭐 직선성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네, 뭐 시공은 네, 이것도 예전에는 자주 나왔던 건데 프리스트레싱 할 때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네, 프리텐션 방식은 30MPa 이상, 포스트텐션 콘크리트는 25MPa 이상 이런 부분이 자주 나왔었는데 한번 이거는 그 기출 문제를 본인들이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